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 준비 3편 학교 적응편입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나 아니면 좀 섬세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아니면 아이가 등원 거부를 한 전력이 있는 그런 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이가 학교 생활 좀 잘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불안이 굉장히 높고 좀 섬세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7세 중반까지도 등원 거부를 계속 하다가 7세 말에 유치원을 잘 다니고 학교를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저도 얘가 워낙 등원 거부를 많이 했어서 학교도 이제 그렇게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었는데, 막판에 유치원에 잘 적응을 하길래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아이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나이가 됐구나 생각하고 좀 마음을 놨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너무 학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고, 밤에는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악몽을 꿨다 그러고, 그렇게 밤마다 힘들어하고, 그런 이제 힘든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가 교문에서부터 울고 해가지고 막 학교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진이가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너무 아이를 학교 적응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다 대형 유치원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저희 아이는 유치원 생활도 적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유치원이 굉장히 소규모 그룹, 6명밖에 안 되는 그룹에서 원탁에서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랑 되게 자유롭게 수업하고, 네 자리 내 자리도 없고 그런 프리한 곳에서 원생활을 했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갭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딱 앉아야 되는 내 자리가 있고 수업 시간이 있고, 선생님은 유치원 때 선생님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고, 근데 그걸 제가 지도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도를 안 했구나, 아이에게 완충작용을 좀 해줘야 됐는데 아이가 너무 그걸 다 고스란히 받으려니까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꼭 그렇게 학교 적응 완충작용 시켜줄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란 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우리가 이 회사의 규칙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어디가 화장실인지, 상사와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매번 지적받고 실수하고 그런 식으로 배워나가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아이에게도 학교가 어떤 곳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룰을 따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아이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유용했는데, 학교 배경에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선생님 인형 있고요, 아니면 제가 선생님 할 때도 있었고, 이제 수업종 치는 거, 띵동 땡동 자 수업이다 이러면서 이제 수업 시간처럼 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해놓고 연산도 좀 가르치면서 이제 수업 흉내도 내고, 그 인형놀이를 하면서 학교란 이런 거구나, 수업 시간에 막 움직이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일단 학교로 빨리 출발하시죠. 늦었으니 일단 가방을 안 챙기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각했다. 일단 빨리 앉아. 네, 안녕하세요. 그럼 3 더하기 3은요? 저요, 6이요. 그럼 3 빼기 1. 그러면 3에 1을 더하니까 4요. 맞췄죠? 쉽게도 안 맞췄네요. 빼기였어요. 그때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진이가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는 그래도 됐던 거예요. 유치원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수업하고 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그 교탁 앞에까지 걸어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 때 그 유치원 선생님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특별한 아이다, 심성이나 너무 잠재력이 뛰어나고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던 아이인데, 똑같은 아이인데
초등학교에 가니까 룰도 모르고 너무 자기 맘대로만 하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사정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거의 안 다니고 가정보육을 대부분 하고 마지막에 다닌 유치원이 또 하필이면 굉장히 소규모로 자유로운 곳에서 잠깐 다녔고 저희 그래서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또 못 가르쳤네요. 제가 집에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인형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인형놀이 레고로 해도 좋아요. 레고로 이렇게 교실같이 이렇게 만들고 칠판도 만들고 선생님 교탁 이런 거 막 레고로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레고 듀플로 잘 나오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교실 만들어서 수업 학교놀이 같은 거 이제 하면서 뭘 아이가 배울 수 있냐면 아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이 놀이에서 나옵니다. 엄마가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어떻게 주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문제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놀이에서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지금 뭐에 꽂혀 있는지 놀이에 다 드러나요. 아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싶구나. 그거를 알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놀이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일일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잔소리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놀이로 근데 하면 선생님 인형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친구들 인형으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 이렇게 놀이에 녹여서 하면 정말 아이가 편안하게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을 놀이로 하면서 아이가 학교는 이런 규칙들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이제 부드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장난을 걸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손 들고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 그리고 뭐 시험 보는 거, 성적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처음인데 이런 놀이로 간접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놀이를 해보니까 아이가 너무 신기한 게 놀이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 학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유진이가 갑자기 모든 규칙을 잘 지키기 시작했다. 유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안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몰라서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알면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책 같은 거 아니면 영상 같은 거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간접 체험 똑같은데 놀이랑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책은 이제 초등 입학 관련해서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한번 미리 보세요. 저도 초등 입학 관련해서 책을 몇 개 사서 아이한테 보여줬는데 역효과가 나는 책도 있더라고요. 책에서 너무 규칙을 딱딱하게 설명하고 겁을 주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 그림이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아이가 봤을 때 오히려 더 겁을 먹고 긴장할 수 있으니까 스토리 위주로, 재미 위주로 부드럽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을 엄마가 직접 보시고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편안하게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좀 준비해서 아이랑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년 시절에 선생님과의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선생님과의 기억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할 거야.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무시할 거야. 자신의 스토리를 쓰는 거죠. 자신의 그 과거의 기억으로.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런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한 명만 그렇게 차별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랑 조금 위치가 달라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은 이제 보육해주시는 그런 입장이지만 선생님은 이제 교육하시는 입장이거든요. 보육과 교육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딱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만 굉장히 엄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모든 아이에게 규칙을 단호하게 적용하신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무 이제 세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일단 가져가시고 나의 유년 시절에 내가 가진 스토리다. 우리 선생님은 미리 내가 판단하지 말자 이런 생각 가지시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이 적이 아니다, 내 편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체로 다 정말 잘 도와주십니다. 학부형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들도 정말 학부형님들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부담스럽죠. 직장이 걸린 문제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입장이에요. 선생님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막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도 오히려 더 힘드시니까, 선생님도 도리어 방어하실 수 있으니까 적이 아니다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초등 준비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초등 준비를, 이런 준비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걸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나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성 들인 배려 깊은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딪히면서 겪어야지, 네가 겪어서 이겨내야지, 나는 이걸 다 내가 스스로 다 겪어냈는데 하면서 아이에게조차 그런 가혹한 자신이 받았던 대우를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르칠 줄 몰라서 그래, 가르치는 게 원래 나한테 잘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던 경우에 나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아이에게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제 지도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지도가 두렵다기보다는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런 무서운 부모님에게 굉장히 그 비난이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안에 화가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터져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안에 쌓여있는 이 분노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안전한 공간에서 상담을 하시던지 내면 아이 치유 같은 거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풀어내고 쏟아내고 통과하고 정화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거 정산하셔야지 분노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분노가 두려워서 계속 지도를 미루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또 그냥 허허벌판에 자신이 막 맨몸으로 다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를 너무 아기로 보는 경우에도 지도를 잘 안 하십니다. 지도를 받아봤자 얘는 알아듣지 못할 거야, 얘는 해내지 못할 거야, 얘는 너무 못 믿어서 지도를 해도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안에는 사실 아이가 나를 계속 의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려서 더 이상 나를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독립을 방해하게 됩니다. 계속 안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가 아기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래 너가 그렇지, 너는 그렇게 못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춰줘요. 이러면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외로운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내면 아이가 누군가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라는 너무 완벽한 존재를 만났잖아요. 나 없으면 안 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 계속 있어줘, 이러면서 심지어 결혼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외로운 내면 아이를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외로워서 이렇게 누구라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을 내가 통과하고 정화를 해야 아이를 진짜 나 없이도, 부모의 역할은 부모 없이 아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계속 아이가 점점 더 엄마에게 의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요리를 가르치고 스스로 하는 걸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유 너는 엄마 없으면 밥도 못 해 먹지, 너는 엄마가 해주는 밥만 좋아하지, 아유 너는 엄마가 옷을 안 입혀주면 옷도 못 입지, 너는 뭐도 못하지 이러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치유하셔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등 입학 준비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이를 진짜 독립된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 준비 이제 학교 적응편 얘기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내면 아이적으로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도를 못하는 이유에 되게 근원에 이 엄마의 상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초등 입학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떻게 넘어가고 계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